동계 전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동계 전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계 방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그 풍년 농사를 위해서 동계 방제를 꼭 해야 되는데, 뭐 석회 유황합제라든지 석회 보레드계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재권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동계 방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계유제, 그다음에 석회 유황합제, 석회 보르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유제를 살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충방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큰 틀에서 복숭아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가루깍지벌레, 그다음에 이제 응애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용 시기가 이 남부 지역에서는 최소한 2월 중순경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계 방제에서도 이 약제간 간의 살포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유제하고 다음번에 하는 이제 석회 용합제를 하든 보르덱을 하든 한 달간의 간격을 띄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2월 28일인데 지금 시기에 기계유제를 사용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이제 기계유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시면 기계유제를 살포하신다 그러면 2월 중순에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계유제가 이제 깍지벌레 이런 부분들 방제의 장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복숭아의 수세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철이 길어지고 또 폭우에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내건성에는 강하지만 과원의 습이 많거나 또 이게 특히나 이게 논에다가 과원을 조성했을 때 훨씬 더 이게 수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숭아에서는 기계유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가능하면 생육기에 깍지벌레나 이런 이제 응애 같은 경우는 충방제를 적용 약제를 살포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석회 유황합제나 보르덱인데, 그러면 석회 유황합제하고 보르덱을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살포 간격이 있는데, 석회 보르덱을 먼저 했을 경우는 2주 후에 석회 유황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석회 유황합제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1주 후에 보르덱을 살포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석회 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겨울철에 기후가 온난하고 하다 보니까 개화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하고 나서 어떻든 날씨의 변화를 따라서 개화 직전에 어떻든 보르덱을 살포하기 되기 때문에 1주 후에 언제든지 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으로는 더 농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장은 석회 유황합제를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 이 남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화의 진행 상황을 보고 개화 직전에 석회 보르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회 유황합제 같은 경우는 종합 살충제, 살균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복숭아에서 문제되는 해충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숭아 유리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나방에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피해 우려가 있는 농장에서는 유황합제 살포하실 때 유리나방 전용 약제를 같이 석회 유황합제에 혼용해서 해주시면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석회 보르덱을 이제 개화 직전에 하는데, 석회 보르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세균 구멍병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에 4월 초에 가게 되면 나무종 피해가, 요즘에 수세 저하된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의외로 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 보르덱 하실 때는 나무종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거기 적용약제, 나무점에 관련된 적용약제를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황합제하고 보르덱을 살포할 때 거기다가 우리 고착제 개념에 어떻든 우리가 나와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전착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전착제나 고착제 중에서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보면 강알칼리성이나 이런 것에 혼용을 했을 때 이제 약해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 주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케어스라는 약제, 고착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약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부착 능력,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통 3월달, 4월달에 보면 남쪽으로는 특히 남한 저기압, 중국 남부에서 제주도를 거쳐가는
기압골이 자주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석회 보르덱 살포를 주의하고 비가 2, 3일로 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착제 개념의 케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설령 2, 3일 후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약제 살포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제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계 방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석회 용합제는 복숭아에 많이 나오는 이보갈병, 이 보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회 용합제를 꼼꼼하게, 그래서 지금은 약의 농도보다는 약의 살포량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약이 부착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그리고 석회 보르덱은 이제 살균제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무좀에 관련된 약제만, 살충제만 좀 혼용을 해서 해주시면 그것도 살충과 살균의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고착제까지 혼용을 해주시면 기후변화에 크게 비가 오거나 이런 분들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제때 제시기에 맞춰서 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계방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은 동계방제를 어떻게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예. 그 석회 유황합제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월 10에서 15일경에 예. 석회 유황합제를 이렇게 살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유리나방 그 농약을 같이 거기다가 혼용을 해서 이렇게 예. 살포를 해도 아무 네,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예. 어떻든 이제 강알칼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뭐 약에 대한 효과가 조금 저감될 수 있는 측면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해 주시면 어떻든 특히나 복숭아에서 유리나방이 피해를 주게 되면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는 게 현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회 유황합제를 저 같은 경우에 15일 뭐 늦어도 15일 안에는 하는데 예. 그 전에는 이제 자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석회 유황을 많이 살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편적으로 보면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석회 유황합제를 한 70에서 100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살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주위에 이제 비닐이라든지 네. 시설 하우스가 있으면 상당한 그 피해를 줘요. 그래서 저 네. 같은 경우는 한 200배 정도 해서 네. 이렇게 살포를 하고 거기다가 고착제를 네. 추가로 한 병을 더 넣습니다.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0에 고착제 한 병이면 저 같은 경우는 2병 이렇게 하고 네. 석회 유황합제를 절반으로 줄여서 한 200배 정도 이렇게 넣어서 살포를 하거든요. 이게 네. 전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가원에서 약을 살포를 했는데 석회 유황합제가 한 2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네. 그냥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잎 오갈병이 그 2줄만 유독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석회 유황합제 방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희석 배수 네. 그 부분을 꼭 준수를 해야 되는지 네. 좀 저감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석회 유황합제 살포할 때 제일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변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황합제 자체가 강알칼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하우스 비닐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 자체로 해서 어쨌든 농도가 이제 연하게 이렇게 희석 배수를 이제 뭐 보통 뭐 7, 80배 하는데 200배 이상으로 3분의 뭐 1 정도 이렇게 타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아까 약의 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꼼꼼하게 약을 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 반드시 꼼꼼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인근의 농가 때문에 이렇게 희석 배수를 높게 연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석회 유황합제하고 보르덱 사이에 또 이보갈병 전문 약제들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중간에 그걸 한번 보조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시설하우스 옆에 있는 민원사항이 걸릴 것 같은 농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조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보갈병이 특히 심한 농가일 경우에는 석회 유황합제와 보르덱 중간 지점에 적용약제를 한 번 더 살포해서 꼼꼼하게 방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석회 그 보르덱 살포인데요. 제 같은 경우는 꽃이 예. 한두 개 이렇게 폈을 때 예. 그때 이렇게 석회 보르덱을 살포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도 꼭 고착제를 넣습니다. 네. 접착제가 아니고 예. 고착제를 넣는데, 이때는 이제 그 살충제 이렇게 같이 혼용해 가지고 보르덱에는 살충제까지 넣어서 이렇게 네. 살포를 하거든요. 예. 그것이 맞는 건지. 기존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의외로 나무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좀이 한번 발생이 되면 나무좀은
우리가 모넥을 직접 나무 그 피해 주간부에 피해 부위에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라 그러는데 실적으로는 그건 방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무점이 가원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히 과습된 이게 과원들 그리고 또 수세가 약한 나무들 어떻게 보면 그런 나무들이 직접적으로 먼저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방제를 석회 보르댕 할 때 그 시기가 또 나무점 방제 적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요즘에 벌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벌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살충제를 혼용을 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